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2월 첫째 주 KBL 룸 임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선정책에서 댓글부터 수월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피그렛님이 LG가 활발한 두 가지 라인업을 골고루 쓰면 잘 나가는데 플레이오프에서도 지금처럼 운영할까요? 보통 프로배에서는 주전이 많이 뛰고 벤치는 두세 명 정도만 쓰면서 긴장감 있게 경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LG PO의 변수죠. LG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간다면 변수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마레이 선수와 김준희 선수의 어떤 조합, 이 문제를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 이 부분이 있고, 또 이관희 선수가 어떻게 얼마만큼 뛰느냐. 근데 이 부분이 아마 LG에서는 기존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러니까 퍼스트 유닛, 세컨 유닛 가지고 가면서 상대에 따라서 주전 의존도를 좀 더 높이고, 그 매치업 상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높이고 또는 이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또는 체력전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술적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할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플레이오프가 정말 로테이션 폭을 극도로 좁히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그 주전 라인업이 가진 어떤 그 힘을 그냥 강화하기.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전 선수들이 기량이 좋다고 보통 보니까 그거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플레이오프 단기전에서는 그 극도의 맞춤형 전술을 많이 쓰고, 여기서 사실 준비된 어떤 전술과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폭을 너무 넓히면은 거기 사실은 실수나 빵꾸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가용 인원을 좀 이제 어느 정도로 줄이면서 조직력을 최대 극대화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LG는 되게 넓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LG가 좋은 게 그 와중에 뭔가 이제 약간의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각 라인업이 조직력이 각자 좋아요. 네, 그리고 조상현 감독님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조화를 시키는데 그때도 거의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단기전은 또 다른 영역이라 조상현 감독님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단기전에서는 어떨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케바케가 나오겠죠.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마 좀 맞춤형 전술을 쓸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은 또 플레이오프 올라가시면 또 창원 팬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또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분석, 아주 진부한 편이죠. 네. 아주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모아.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 콜로님이 가스공사 2연전 보고 그냥 국내 농구 안 보려고 합니다. 까공 팬이라 하위권이라도 1승 1승 챙기길 바라며 경기 보면 응원하고 가슴 졸였는데 이제 심판 판정 뭐 이제 잘못될 수 있지만 이건 정도가 지나친 것 같네요 하면서, 비디오 판도 코난 음악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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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ah 그 각 구단에서 이제 음악을 트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의 코난 음악이나 한 두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 노래 좀 신나는 게 좀 왜 똑같은 거만 자꾸 쓰냐. 약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그래서 힘들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그 최근에 그 대세 걸그룹 누구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누구? 아이브? 뉴진스. 뉴진스. 텐션 이런 걸 좀 쓰든가. 텐션. 그렇죠. 이런 걸 좀 쓰시든가 좀 창의성을 좀 발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구단 관계자 여러분 실망이야. 조금 더 트렌디하고 오히려 저는 좀 약간 리드미컬한 힙합 음악이나 흥을 좀, 왜냐면 되게 조용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텐션 있는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여담입니다. 저 여담은 이제 전지집이에요. 전지집이에요. 진심이다. 구려. 뉴진스 좋아하십니까?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KBL 어떤 그림자인데, 예를 들어서 SK와 가스공사 연장 혈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명승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경기를 통해서 농구의 어떤 매력, 정말 농구가 즐겁구나, 재밌구나, 이런 걸 이제 발현하면서 오히려 관중들의 어떤 흥미를 극대화시키고 경기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야 되는데, 이 판정 문제 때문에 떠나는 팬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응원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판정, 사실 뭐랄까요, 오심에 한 번만 당해도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나실 거고 실망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반복되면은 지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재미없어서 안 보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판정, 사실 기본적으로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어떤 리그의 어떤 인기와 관심도 유지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님 돌아와요.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자, 까와이 레나드님께서 비디오 판독에는 상당히 우전적이면서 챌린지 도입은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맞아요. 전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해요. 제가 왜 그 WKBL의 행정이 KBL보다 낫냐라고 했을 때 WKBL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심판의 어떤 뭐 권위 때문에? 심판에 지금 권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닥이죠. 그리고 이거 챌린지 도입 같은 파울 같은 경우에도 뭐 신성시 됩니까? 지금 NBA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연히 도입을 해야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도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비디오 판독이 늘어나면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 뭐 이런 건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우려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이드아웃이나 터치아웃 같은 경우에 먼저 하란 말이야. 그런 거 비디오 판독 엄청 하면서 뭐 챌린지 도입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KBL이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잘 좀 확실한 어떤 뭐랄까 기준을 잘 잡고 갔으면 좋겠는 게, 지금 비디오 판독을 보는, 그러니까 뭐라고 되죠? 그러니까 경기 4쿼터 아니고 1, 2, 3쿼터 비디오 판독을 보는 경우도 시즌마다 달라져요. 어떨 때는 이제 심판의 재량권, 어떨 때는 감독님의 요구가 있으면 이쪽 한번 봐줬으면 이쪽 한번 봐주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어떨 땐 요즘에는 그렇죠. 콜을 안 불고 휘슬을 안 불고 비디오 판독 보고 휘슬 불고 막 이런 진풍경까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쿼터 마지막 한 1, 2분에만 비디오 판독을 하기로 해서 뭐 이제 경기 좀 늘어지는 걸 방지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가면서 챌린지 도입을 하고 챌린지에서 세부 규정을 좀 이제 우리나라 KBL 리그 현실에 맞게 좀 도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그냥 뭐 아유 왜 안 해, 아니면 무조건 들여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좀 논의도 많이 하고 팬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현장 의견 많이 수렴해서 좀 제대로 된 규정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수고님이 유기자님 저에 대한 비판인데요. 그런데 쓱은 싫어하시나요? 쓱 얘기할 때 파울 논란 그게 내용 끝이네요. 김선영 47점 고효율로 넣은 거 언급조차도 없고 하시면서 그 김선영 47점에 대해서 언급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 그러니까 왜 판정 얘기만 하고 끝나나 SK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에서 이 댓글 보면서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김선영 47점 넣는 건 대단한 거니까 이거 언급을 했어야죠. 미안합니다. 근데 그 3점 파울이 좀 커가지고 사실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죄송스럽고, 또 승 얘기할 때 텐션 떨어지고 잘하는 점은 짧게 대충 넘어가고 못하는 점 길게 다룬다고 느껴지네요. 이런 부분이 경향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SK가 지금 굉장히 조직적으로 농구를 해요. 그래서 변수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이 팀이. 그래서 이 팀에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랄까 좀 프레시함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좀 조심을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맞는 말씀 같고. 근데 단 이제 김선영 선수 3점 파울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일부에서는 말씀드렸지만 SK 내부적으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그건 오시면 맞다. 이거는 뭐 인정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투 더 레인 네임님이 모비스가 캐롯에게 오전 전패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그 상성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뭐 이제 일부에서 좀 언급했지만 지금. 이게 오전 전패가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처럼 인사이드가 좋은 팀이 캐롯에게 한 번도 못 이겼다. 이게 사실 좀 되게 신기한 부분이고 그 조동현 감독도 최근에 뭐 양동근 코치님이랑 같이 뭐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리 캐롯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거 오전 전패는 아이고 걱정된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1라운드 때 대패한 거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모비스의 입장은. 근데 이후 4경기 내용은 좋았다. 근데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현대모비스의 어떤 조직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성에서 사실 극악인 건 맞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현대모비스 2대2 수비를 할 때 그 캐롯이 굉장히 좀 2대2 공격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갑니다. 어떻게 디테일하게 가냐면 그게 이제 전술 자체가 디테일한 게 아니라 그 선수들 자체가 좀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대1을 갔을 때 그 상대 위치를 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변환이 좀 빠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성현과 디드루 로슨이 2대1을 할 때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현대모비스가 수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로슨의 어떤 그 농구 센스 이런 부분도 있고 현대모비스는 좀 거칠면서 터프하지만 뭐 좀 성기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메워가는 거 과정이고 그런 그 갭이 그 주요 공격 루트 가장 중요한 주요 공격 루트에 대한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캐롯만 만나면 좋지가 않다.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유지학 총감독과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모비스에는 타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맞아요. 타짜가 뭐 전성현 같은 슛 타짜 뭐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이제 상대가 어떤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길목을 딱 막으려고 하면 그걸 딱 알고 반대편으로 탁 다른 동선을 탁 잡아버린다든지 이런 농구적인 면에서 지능적으로 상대를 이제 아예 잡아버리는 이런 타짜가 지금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에너지 레벨을 높고 그 되게 좀 터프하지만 그 뭐랄까 성기는 부분과 저는 연관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캐롯에게도 약하고 KGC한테도 계속 좀 꾸준히 약해요. 이러면 왜냐면 노련한 팀들한테는 아니 노련한 팀들이 준비를 하고 알고 나오면은 그냥 잡혀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모비스가 그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좀 불안한 부분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상대 팀들이 이 팀 스타일이 이렇고 이런 어떤 패턴을 쓰고 이런 전술을 쓴다고 딱 해서 미리 준비를 해오면 거기 그냥 탁 막혀버린다는 거죠. 물론 작년에는 이제 그 라션 토마스 변수가 있어서 이제 뭐 작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플레이오프 가게 되면 반드시 뚫어야 될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단기전에서 그런 서로 알고 나오는 어떻게 할지 알고 나오는 6번 이미 맞붙었고 서로 감독님도 준비 딱 해서 나왔을 때 이거 선수들이 코트 내에서 스스로 응용력 통해서 다시 뚫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을 것인가.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미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소위 말해서 말리는 거죠. 말리는 부분이 많고. 근데 이제 캐롯 같은 경우 이제 윙맨 자원에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윙맨들이 좋은 팀들한테는 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KT가 그렇고 KGC가 그렇고 그런데 근데 현대모비스는 이제 그런 이제 특수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윙맨 자원이 좋긴 하지만 캐롯에서 약한 부분이고 근데 KT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투박하고 이런 부분인데 근데 왜 KT는 약하냐라고 봤을 때는 이건 또 운동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윤기가 운동량이 굉장히 좋고 양홍석도 파워를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미스매치를 했을 때는 KT가 그 3, 4번 사이드에서는 확실히 좀 우위다. 그렇죠. 그리고 골밑 돌파를 했을 경우에 이제 하윤기 어떤 블록슛 능력 그 부분은 이제 현대모비스는 그런 부분이 갖춰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함준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쨌든 세로 수비에 대한 높이는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장재석 이 블록이 좋긴 하지만 한정적으로 좀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KT에게는 캐롯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주간 성적 2패이고 현재 8인데 그래도 뭐 이제 6강권과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좀 이제 경기력이 살아나고 그 중심엔 또 이제 이 수비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리플 포스트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방패 농구를 하고 있죠. 김주성 감독 대행이 예전에 동부산성의 핵심이었었고 이 부분을 좀 부활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또 이제 뭐 산성을 탁 트리플 포스트가 윤호영, 김주성 외국 선수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어떤 이제 인사이드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트리플 포스트도 활용을 하고 팀 디펜스를 최대한 강화하는. 그래서 이제 김주성 감독 대행이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더라고. 이게 지금 시즌 중에 갑자기 이렇게 뭔가 다트를 바꿀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팀 훈련할 때. 그냥 공격 쪽에 대해서는 훈련을 별도로 많이 하지 않고 수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했다. 이게 어쨌든 최근에 보면 다른 팀 감독님들한테 요즘 DB가 왜 이렇게 갑자기 살아났을까요? 물어보면은 압박 강도가 완전 달랐다. 수비가 완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선수들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좀 수비의 어떤 조직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 됐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DB가 그 효과도 보면서 지금 이제 경기가 반복되면서 팀들이 이제는 알고 또 준비를 해온단 말이에요. 네. DB가 압박이 강하구나. 또 약점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 단계 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또 한 개 보면서 머무느냐에 따라서 6강 진출의 어떤 여부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성 감독 대행이 이런 컨셉을 잡는 거는 저는 뭐 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수비를 강화를 시켜야 승리가 높다라는 건 뭐 농구의 어떤 원칙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이 팀이 할 수 있는 팀인데, 근데 이게 이 유지 시간이 얼마나 가겠느냐라고 그렇죠. 봤을 때 DB가 이제 사령탑 교체를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탔다가 다시 2패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외국인 선수 지금 교체가 됐죠. 그렇죠. 토마스 선수 교체가 됐고 이제 두경민 선수가 2월 한 중순쯤이면 돌아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탰을 때 과연 DB의 어떤 힘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상위권 판도가 확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경민의 복귀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DB 쪽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무릎 재활 중이고요. 그 이제 2월 초중순인데 아마도 2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지금 2월 초니까 한
1, 2주 뒤면은 이제 복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완전 또 구조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DB가 지금 조금 고민인 게 오히려 선수들이 약간 슛을 던질 때 약간의 어떤 이제 소극성,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두경민은 완전 또 다른 스타일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격을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또 여기서 DB가 한 번에 약간 변화가 좀 있을 텐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조직력에 약간의 뭐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활동력을 가지고 가면서 두경민을 아마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쓸 텐데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어떤 공격 폭발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 토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드완 헤르난데스 선수보다 이제 수비의 어떤 경감이 좀 더 있고 이제 공격에서는 이제 활동력은 좀 떨어지는데 뭐 지난주에 이동환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2대 공격이나 또는 이제 3대3 트라이앵글 오펜스에서는 확실히 그 우위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게 김주성 감독 태행의 어떤 몫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K 1승 1패입니다. 현재 4위고요. 뭐 여전히 이제 뭐 긴 연승은 없지만 계속 꾸준히 승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팀이 독특한 게 지금 LG 현대모비스 이 닮은 두 감독님께 약합니다. 그렇죠. 쌍둥이 형제의 어떤 포비아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LG하고 현대모비스 전에서 각각 2연패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상대로 2승 2패 동률이고 2연패하면서 또 현대모비스 상대로 1승 3패입니다. 물론 이제 그 최근 경기가 그 SK가 전날에 3차 연장 치는 그렇죠. 변수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현대모비스도 되게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SK가 유독 이제 LG나 현대모비스를 만나면 전철 감독의 어떤 브리핑이 굉장히 세밀해져요. 각종 수치를 언급을 하면서 네. 비슷하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중요하고 이 팀은 이런 약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약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승 1패를 갖다 거뒀죠. 근데 1패가 이게 좀 뼈아픈 패배예요. LG가 2위 싸움을 하면서 이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었었고 실제로 이제 잠실 학생회에서 17점 차까지 리드를 잡긴 했었지만 마지막에 어떤 힘의 싸움에서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유를 이제 저희가 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하나는 SK의 가장 큰 공격 어떤 메리트 가장 무서운 창 원인데 원이가 어쨌든 마레이, 프림 이 힘 좋은 선수가 만났을 때 뭐 원이가 여전히 뭐 이제 뭐랄까 호각세를 이루긴 하지만 압도를 못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은 SK가 누르고 가는 게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시현 감독 그렇게 얘기하죠. 페인트존 득점의 어떤 수치가 보통 이제 다른 구단 같으면 우리가 다 앞서는데 왜냐면 좋을 수밖에 없죠. 최준영과 원희, 김선영과 원희 2대1을 시작으로 최준영과 원희의 2대2의 어떤 변환 과정도 굉장히 매끄럽고 거기에 따라서 원희 선수가 뭐 특유의 플로터를 이용한 꼬빗의 어떤 결정력도 굉장히 좋고 그러면서 흐름을 싹 끌어오면서 속공까지 싹 나가면서 뭔가 시너지가 확 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 작동법이 LG와 현대모비스만 만나면 좀 삐그덕 거리니까 그 중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원희가 골 밑에서 지배를 못한다.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LG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LG 얘기할 때 또 하겠지만 이 마레이가 지금 수비력이 물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 특히 골 밑에 어떤 포스트업 그 버티는 수비 그죠? 네, 버티면서 손질하고 2대2 수비할 때 왔다 갔다 쳐주고 이게 지금 물이 올라서 뭐 사실 마레이에 대해서는 타틴 감독님은 항상 뭐 칭찬을 많이 했지만 최근엔 와 수비까지 잘하더라. 이제는 최고다. 마레이가 그냥 오히려 마레이가 최고 외국 선수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니까 이 매치업 상승에서 원희가 의외로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네. 거의 또 이 LG 마레이나 프림하고 대결을 할 때 보면 원희의 그 야투율이 살짝 낮아져요.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어떤 그 플로터가 백발백중으로 들어가던 게 조금씩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고수 밸런스인데 수비에서 부담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마레이나 프림은 굉장히 저돌적으로 포스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희가 막아야 되죠. 막다 보면 이제 체력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공격에서 쓸 수 있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 밑에서 어떤 싸움이 지금 대등해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결국에는 이제 결국엔 외국 선수 싸움에서 일단 뭐 비등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결국에는 이제 이 국내 선수 자원들의 어떤 에너지 레벨과 어떤 조직력 여기서 갈리는데 저희가 뭐 현대모비스는 얘기했죠. 선수들의 지금 에너지 레벨과 스피드가 굉장히 높고 LG 같은 경우도 지금 조상현 감독님이
팀을 굉장히 잘 만드시면서 이 조직력이 거의 물이 오른 상태라 그렇죠. SK가 이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계속 또 비등비등하게 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비등비등한 게임 가다가 SK가 지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K가 현대모비스나 LG하고 게임을 할 때 보면 이제 포지션별 어떤 미스매치가 거의 발생을 안 해요. 맞아요.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SK의 좋은 점은 뭐냐면 지난 시즌 끝까지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직적인 어떤 완성도가 가장 높은 팀이잖아요. 높은 팀인데 높은 팀이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생기면 그걸 활용을 해서 거기서 득점을 직접 넣던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폭발이 가장 좋은 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포지션별 미스매치가 없기 때문에 LG와 현대모비스에서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 김상현 선수 속공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LG와 현대모비스 빨라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뭐 일정 정도 봉쇄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접전을 펼치는 것 같다라는 마지막으로는 결국 윙 자원과 이제 세컨 유닛인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안영준 선수의 어떤 공백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허일영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영준 선수가 좀 차이점이 뭐냐면 활동력과 운동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이 선수가 뭐 3.6 능력은 훨씬 더 좋지만 그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 어떤 매치업 상대 특히 LG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뭐 이우석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선수들을 수비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허일영 선수였던 수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LG 임동섭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LG는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그 자리에 공격력이 좋지만 수비가 약한 선수들 뭐 예를 들면 신민석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그 자유자재로 좀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미세한 차이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SK가 지금 최상위권을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4위 21승 16패. 최준용 선수 들어오면서 빠르게 팀을 정비를 하고 최상위권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채비를 마련을 했지만 여기서 지금 쌍둥이 병이 좀 막혀서 4위를 달리고 있다. 요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라운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두 번 맞대결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대 전적에서 SK가 사실 순위 싸움 하려면 4강 직행하려면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 무조건 한 팀은 만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되게 SK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KGC 상대 이 상성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 진짜 해결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되게 재밌는 매치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흥미로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명승부가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바로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주간 성적 2승 1패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2위고요. 이 팀 진짜 무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LG가 지금 2위를 갖다 달리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4강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2위로 갈 수도 있겠다. 지금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위 농구의 전망과는 180도 달라진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LG 팬께서 그렇게 야박하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더 좋다. 거꾸로 가잖아요. 정확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이쯤 되면은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요? 이제 각 팀들이 저희가 이제 약간의 이제 조금 불안하다. 이거를 약간 일부러 동력으로 삼는 게 아닌가.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신다고 그러면 어떤 선수나 구단 관계자께서 보신다 그러면 야 저기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뭐 자존심이 안 상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실제로 모 구단에서는 외국인 선수에게 야 너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 좀 잘해봐. 그렇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도구예요. 도구예요, 도구. 하찮은 도구죠. 하지만 저희는 그럼 도구로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경기력이 올라가고 선수의 경기력이 좋아진다면 뭐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이제 김준일 선수의 인터뷰가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일 선수가 어떤 직격탄 비슷한 걸 날렸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보면 이제 1쿼터에서 나서는 선발 똑바로 하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책임감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 한 10점 뒤진 채 딱 들어가게 되면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도 선수를 또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좀 잘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공식 인터뷰에서 좀 이례적인 어떤 발언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긍정적인 부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인터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이게 어떤 조직이든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냥 우리 화목하게 지내야지 이러면서 감추고 하면은 그거는 그 조직이 바라는 목표에 오히려 달성 못하고 애매한 이도저도 아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거 얘기하고 그런 이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어떤 서로의 약간 감정의 고리 생길 그런 것도 풀고 깔끔하게 이게 저는 그게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벤치에서 선수들이 약간의 뭐 다툼이나 뭐 이제 같은 팀 선수끼리 뭐 약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서 조금 잠깐 뭐 목에 핏대를 세우더라도 저는 오히려 저는 그게 약간 프로답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그런 이제 갈등을 최대한 감추는 게 뭐 좋고 내부적으로 그냥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치명적인 부분들은 감춰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치명적인 부분 감추고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갈등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공개가 되면서. 그쵸.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감출 수 있는 건 감춘 상태에서 그 문제를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김준희 선수처럼 이런 어떤 경기력에 대한 발언 또는 여기에 대해서 뭐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런 발언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김준우이 뭐 예를 들어서 세컨 유닛으로 뛰니까 좀 섭섭한가?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LG가 소통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구나. 반면에 이제 이런 생각도 가지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 시대에 대한 흐름을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LG의 또 이제 흥미를 끄는 이슈가 이관희 선수가 이제 이 세레모니 톡톡톡. 이 손목을 치는 요 이제 세레모니에서 롤렉스 시계다. 내 시계는 그 사코대 빼지 마. 이거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제가 LG와 SK전 취재를 갔었는데 이관에서 참 좋았거든요. 그 인터뷰를 항상 이제 재밌게 하는 선수고 재밌게 하죠. 또 SK전에서 전반전 결정적 버저비터 그걸 기틀로 해서 이 선수가 20득점 넣으면서 그 역전의 1등 공신이 됐는데 다 좋았어요. 그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뭐 조상현 감독과도 이제 건강한 갈등. 그래서 내놓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나 많이 써달라. 그 조상현 감독 아직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저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하나 좀 아쉬웠던 거. 롤렉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볼 때 그냥 이제 명품 시계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지 그걸 이제 구체적인 브랜드를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싸 보여. 난 좀 싸 보인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관희 선수가 협찬을 기대하는 게 어차피 협찬 안 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관희 선수가 어쨌든 사실 이게 이제 그거 아니니까 NBA에서 데임 타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난 데임 타임과는 다르다. 내 의미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고 그 조상현 감독님한테 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조상현 감독님은 내가 비행기 모드인가 메시지가 안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흥미롭고 어쨌든 근데 이제 사실 조상현 감독님과 이관희는 사실 시즌 전부터 이 어떤 서로의 농구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보는 계속 과정이 있었고 어쨌든 최근에 이관희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조상현 감독도 좀 신뢰를 주고 이러면서 잘 됐다가 또 이제 이관희가 KCC전에서는 또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기복만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롤렉스가 고장이 가끔씩 나요. 그렇죠. 꾸준히 이제 시계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DB전에도 14분 50초 출전하면서 2득점, 3점 3개 모두 불발했고 근데 팀은 승리가 더 거뒀고요. 캐시전에서는 대패를 당했는데 이관희 선수 이제 출전이 많이. 이게 그런 싱크로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관희 선수가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LG가 로테이션 많이 돌리기 때문에 어떤 출전 기회가 많이 없을 수는 있지만 꾸준히 그렇게 출전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꾸준함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조상현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고 매번 그런 얘기가 좀 심플하게 플레이를 하자라는 거하고 또 수비는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수비는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심플한 부분이 약간 좀 여전히 이제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물론 이제 이관희 선수 입장에서는 좀 꾸준하게 기용을 좀 해줘야 자기가 이제 감도 잡고 뭔가 이제 상승에 이렇게 갈 텐데 지금 LG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로테이션이 굉장히 좀 잘 돌아가고 있고 LG 가장 최대 장점이 이제 퍼스트 유닛, 세컨 유닛의 어떤 그 조직력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관희 선수가 여기에서 좀
맞춰가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동섭도 SK전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음 경기엔 좀 이제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K전 3점 3방을 넣었는데 DB전에서 또 이제 좀 조용했고, 그러니까 이제 조상현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임동섭에 대해서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네. 중요할 때 한두 방 그렇죠. 정도 어떤 승부처에서 SK전에서는 그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LG 공격 이제 공격 패턴을 보면 항상 슈터들을 위한 패턴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오프볼 무브나 이런 부분에서 슈터를 위한 어떤 셔플 스크린 대각선으로 걸어지는 그런 패턴이지. 윤원상도 저는 그래서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또 마레이 쪽의 어떤 파생 효과나 단테 커닝햄과의 어떤 세트 오펜스로 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본인이 슈터 출신이다 보니까 슈터들에 대해서 조금 우직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배경도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더 약간 임동섭에 대해서 조금 뭐 큰 기대 안 해도 조금의 어떤 이제 한 방만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딱 이제 로테이션 멤버로서 그런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임동섭은 어쨌든 본인이 지금 삼성에서 와서 다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3점 3방 그 SK전 터트링 했지만 사실 다른 경기는 되게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또 이 선수도 되게 라스트 찬스에 가깝지 않나, 이 LG에서 했던 생활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G가 지금 이제 3점 슛에 대한 기복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아킬레스 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플레이오프 때도 굉장한 변수가 될 것 같고, 뭐 이재도나 이관이나 뭐 임동섭이나 윤원상이나 다 3점을 쏠 수 있는 선수지만, 문제는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스크린을 받은 뒤에 3점을 그대로 올라가는 어떤 그렇게 했을 때는 적중률이 좀 떨어지고, 많은 움직임 속에서 오픈 찬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 땅 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이 좀 기복이 있다 보니까 임동섭을 트레이드해서 영입을 한 거고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존재만으로 좋은 건 뭐냐면 마레이가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이제 스페이싱을 넓혀주는 스트레치 효과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의 그 기복, 3점에 대한 기복이 슈터가, 확실한 슈터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윤원상이 있긴 하지만 수비에 워낙 이제 의존도가 수비에 대한 어떤 그 공헌도가 높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기복이 있고, 그걸 이제 임동섭이 좀 메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경기 내내 예를 들어서 막 40% 안팎의 어떤 성공률을 원하는 게 아니고, 승부처에서 뭔가 오픈 찬스가 딱 왔을 때 그냥 딱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임동섭이 SK전에서는 그게 살짝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게임이 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아직도 이제 슈팅 밸런스에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임동섭이 플레이오프 때 LG의 변수로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가스공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공사 2패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9위고요. 지금 이제 연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5연패 당하면서 지금 6강권과도 격차가 이제 4경기까지 벌어졌고, 최하위 삼성과도 2.5게임밖에 나지 않아서 지금 6강이 진짜 거의 뭐 멀어지는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팀은 사건이 하나 있었었죠. 뭐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할로웨이 선수가 자진 퇴출하다가 다시 이제 극적으로 복귀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유동 감독이 할로웨이가 갑자기 1월 29일 날 자진 해서 나간다. 미국으로 가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고 많은 얘기를 나눴고 번복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었죠. 알았는데 알려진 바로는 어머니가 병환이 있으시고 병관하는 이제 형마저 다쳤기 때문에 자기가 미국 출국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 바로 팀 미팅 통해서 백이종군 하겠다 라고 했단 말이죠. 시즌 다 치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 감독이 많은 얘기 나눴고 거의 결정이 됐는데 다시 또 들어오겠다. 다음 날 미팅에서 백이종군 하겠다. 이거는 이제 저는 합리적으로 좀 의심이 좀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실일 수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렇죠.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다음날 미팅 통해서 갑자기 괜찮다 한다. 이게 너무 좀 확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굉장히 개인사가 굉장히
무거운 개인사고 또 이제 팀을 한 시즌을 지탱하는 외국 선수가 나간다 안 나간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하루 만에 왔다 갔다 번복이 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약간 밖에서 보기에는 정상적인 상황 같지는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할로웨이가 그동안 이제 한국 무대에 뛰면서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2옵션으로 왔다가 1옵션 역할을 많이 했고 또 코트 뭐 압박해서 뭐 나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도냐면 뭐 두 가지 이제 루머가 도는데 이거는 루머 수준입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좀 알아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더라고요. 두 가지인데 근데 이게 이제 밝힐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그냥 감추고 있는 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그 루머입니다. 루머가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라커룸에서 이슈가 있었었다. 팀 동료들과의 어떤 이슈가 있었었고. 있었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리온에서도 사실 그때 플레이오프 때인가요? 부상으로 이제 못 뛰겠다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코칭 스태프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4쿼터에 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얘기 많았었냐면 2옵션으로서 1옵션처럼 뛰는데 몸에 불만이 있었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뭐 그 진실은 뭐 나중에 그렇죠. 차차 밝혀지겠죠. 네. 뭐 일단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는 믿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나중에 또 이제 뭐 혹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가스공사가 지금 분위기 반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산술적으로는 괜찮아요. 지금 아직도 13승 24패 뭐 굉장히 부진한데 게다가 이제 이번 주 2연패를 했고요. 지금 5연패 중이지 않습니까? 연패 중인데 근데 6위가 4게임 차밖에 안 나요. 아직 가능성은 있죠. 네, 아직 남은 경기가 뭐 우리가 정규리그 54경기니까 17경기 남아 있는데 산수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힘이 있기 때문에 연승 타면 무서울 수 있는 팀인데 문제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이대성 선수 얘기를 하면 이대성은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여훈과 이대현도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할로웨이도 있고 할로웨이가 지난 경기에서는 좀 많이 뛰지 않고 데본스까지 좀 많이 뛰긴 했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보통 이제 객관적 전력이 좋은 팀들이 어떤 준비 부족이라든가 어떤 부상 어떤 변수 때문에 초반에 쑥 떨어졌다가 후반에 슉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스공사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랬을 때 어떤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냐면 주력이 3, 4라운드에 딱 들어왔을 때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이면서 이게 쭉 가요. 그래서 막 7연승 8연승 하면서 뭐 8, 9였던 팀들이 막 3, 4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플레이오프에서 뭔가 경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가스공사가 이제 그런 힘, 그런 시너지 이런 게 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는 또 이제 또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주전 라인업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뭐 주전 라인업은 그날 상황에 따라 약간씩 바뀔 수 있지만 뭔가 이 팀의 코어가 누구냐, 그리고 핵심적인 어떤 라인업 구성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시즌 중에 운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투가드 썼다, 원가드 썼다가 빅 라인업 썼다가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즌을 계속 이렇게 보면 여기서 꾸준히 이제 그 스타팅으로 출전하는 선수는 딱 한 명 이대성밖에 없어요. 맞아요. 정혁은이 스타팅으로 왔다가 또 이대성과 로테이션이 됐다가 지금은 뭐 정혁은 이대성 또 같이 쓰기도 하고 여기에 그 파트너가 벨랑겔이 붙었다가 이원대가 붙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벨랑겔을 좀 중용하다가 그렇죠. 게다가 이제 1, 2옵션 같은 경우 외국 선수 1, 2옵션 같은 경우도 할로웨이를 좀 중용했다가 지금 또 이제 출전 시간을 조절하면서 데본 스쿼드하고 좀 나눠 갖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라인업 자체의 어떤 코어는 굉장히 탄탄하단 말이죠. 이 코어를 갖다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나머지 선수 롤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제 코어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주전들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가스공사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가스공사는 그러니까 전현우가 이제 시즌 중반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자랜드 때는 그 기존의 어떤 멤버들, 뭐 김낙현과 뭐 이제 뭐 이런 그 기존의 전자랜드 멤버들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공격이
뭐 전개될 때 자연스러운 패스, 엑스트라 패스 이런 쭉쭉쭉 도는 수비에서도 이쪽에서 뭐 헬프를 가면 이쪽에서 딱딱딱 알아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진짜 오랫동안 맞춰온 그 손발의 어떤 힘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초반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 새로 맞추는 멤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즌 중반에 좀 조직력이 잠깐 올라오면서 가스공사 뭐 5연승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이게 지금 계속 그 이슈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공격에서 일단 뭐 이제 1대1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여기서 뭔가 그 짜임새 있는 예를 들어 KGC나 SK나 아니면 지금 퍼스트 라인업, 세컨 유닛 라인업 그 이제 가동 조직력이 굉장히 좋아지 LG처럼 뭔가 이제 그 내가 누구와 뛰고 이때 어떤 패턴이 많이 쓰이고 어떤 전술을 가고 이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 기준을 못 잡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틀이 없어요. 이 팀은 지금 틀이 없고 그때 지금 왜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가스공사 부진을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계속 자구책을 찾다 보니까 이것저것 실험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것도 저는 역효과가 조금 나는 것 같고 저는 뭔가 결단이 좀 필요한데 지금 결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대현도 자꾸 뭐 다쳐서 좀 빠졌다가 정효군도 몸 상태 안 좋아서 빠졌다가 이런 이슈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 지금 이 팀은 지금 조직력을 찾기가 되게 힘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동 감독이 또 이제 압박을 강하게 하는 농구를 좋아하니까 그걸 또 강조를 하는데 사실 그거 하면 항상 역효과가 또 이제 그 조직력이 안 맞으면 또 구멍이 그만큼 크게 나거든요. 그러면서 구멍 크게 나고 근데 트랜지션도 안 돼. 예, 속공도 안 되고 아 이게 진짜 이도저도 아닌 약간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스공사 17경기 동안 이게 정리가 만약에 안 된 상태에서 경기 수가 뭐 10경기 안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6강 탈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스공사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6강이 쉽지는 않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 주간 성적 2승 1패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제 7위고요. 17승 21패 기록하고 있고 지금 뭐 6위 KCC와 반 게임 차기 때문에 뭐 6강 싸움 아직도 뭐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팀이 눈에 띄는 게 올스타 휴식기 전에 외국 선수 교체 효과로 팍 상승세를 타다가 그렇죠.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갑자기 한 5할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 팀의 어떤 라인업을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 선수가 제대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급상승세를 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급상승을 기본적으로 탔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근데 상대가 이제 또 적응하기 시작하면 KT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좀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게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KT는 지금 빅라인업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양홍석, 하윤기가 지금 코어로 들어가 있고 정성우, 원가대 또 외국인 선수 하나 여기 김동욱이라는 한의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이 빅라인업을 사용을 하면서도 좋은 건 뭐냐면 양홍석이나 하윤기 이 기동력이 있고요. 또 나머지 두 외국인 선수가 내외곽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 루트, 그러니까 모션 오펜스에 굉장히 좀 최적화된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상대가 그런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일단 뭐 제로드 존스하고 이제 프라스퍼 같은 경우에는 프라스퍼는 이제 포스트업 수비가 나름 괜찮긴 하지만 활동력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로드 존스는 포스트 수비 좀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상대가 그 약점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유의 이 선수가 내외곽을 오가게 되면은 물론 하윤기나 뭐 양홍석이 이제 꼼에서 지켜주긴 하지만 2%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좀 승리보다는 패배로 연결되는 경우가 좀 많다. 요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약점들이 드러나면서 또 공격 코트에서는 어쨌든 외국 선수들이 밖으로 이제 좀 도는 그런 경향도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어떤 페인트존 득점의 어떤 부재. 그러니까 사실 현대농구에 아무리 뭐 3점이 중요해지고 뭐 트레이닝 강조해도 기본적으로 페인트존이 기둥이 되어주고 근간이 되어야 다른 것들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탄탄한 팀이 될 수 있는데 KT가 이게 약간 불안해지는. 그래서 점퍼 기복이 굉장히 좀 팀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향을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팀이고 그 DB가 두경민이 오게 된다 그러면 DB가 그 뭐 상위권의 어떤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KT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강한 다크호스예요. 네, 어떤 팀을 만나도 이길 수 있고 또 패할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빅라인업의 그 성긴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서 좀 KT의 어떤 성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KT가 지금 좋은 건 어떤 부분이냐면 제로드 존스나 프라스퍼가 외곽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용기의 어떤 장점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여기 또 양홍석이 같이 골밑 뭐 공략을 해주는 부분 이 두 선수가 실제적으로 골밑에서 어떤 파워나 높이 이런 부분에서는 1대1로 맞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선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구조는 잘 마련했는데 근데 그게 KT의 어떤 강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약점들 즉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 밑에서 어떤 그 대를 세우는 거 이런 부분에서 상대가 그 약점을 갖다 뚫었을 때는 이걸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부분이냐면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그 약점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가위바위보 그렇죠. 게임을 했을 때 이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뭐 안정성을 찾기 위한 작업은 이제 결국엔 또 이제 김동욱을 이제 또 삼성전에서 또 이제 많이 기용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턴오버가 남발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고 그게 또 삼성 연패를 끊어주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근데 이제는 좀 뭔가 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박지원도 조금씩 기용이 되고 이제 뭐 최성모도 나오고 이러는데 가드진에서도 약간의 또 기용이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팀이 어쨌든 외국 선수 구조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런 구조는 괜찮고 양홍석 하영기를 어쨌든 또 푸시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성이고 스페이싱도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시즌 초반과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어떤 플레이오프 진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뭔가 이제 또 맥을 잡고 가주는 어떤 약간의 그 중심이 좀 없는 느낌? 예, 아직은 좀 약간 그 시스템으로 그냥 승부를 보는 느낌, 막 그런 느낌도 저는 좀 경기 보면서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KT가 지금 또 어떻게 변화할지 이 부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